이번에 0.5% 금리 인하 빅컷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7년, 2001년 마찬가지로 빅컷이 나온 이후에 증시는 폭락을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증시 폭락이 이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과 10월달 그리고 하반기 증시 시나리오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빅컷이 나온 이후에 출렁임은 있었지만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다. 일단 빅컷이 증시에 충격을 주는 이유 그리고 주었던 이유는 한 번에 0.5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나 보다.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실제 빅컷이 나왔던 2001년 그리고 2007년 모두 구조적 위기였죠. 구조적 위기 그리고 경기 침체,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눈앞에 있는 구조적인 위기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빅컷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증시는 충격을 받고 빅컷 이후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밀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엔캐리 청산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또 하나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 당장은 엔달러 환율 최근 일주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실제 이 빅컷에 대해서 시장이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가 오는가 보다 라는 관점이 아니라 연준의 경기 방어 의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실제 과거에 빅컷이 일어났던 시기와 이번 빅컷은 금리 인하 자체의 목적도 달랐을 뿐더러 빅컷이 나왔던 목적 자체가 달랐다. 구조적 위기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빅컷, 금리 인하 단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경기 방어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자산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 이건 실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 빅컷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빅컷을 부정적 평가하면서 깔아내리는 정치적 도구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번 빅컷 금리 인하가 현재 정권의 좋은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현재 정권은, 즉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전까지 증시가 좋아야만 재선 가능성이 올라간다. 즉 이번 빅컷이 연준의 경기 방어 의지와 함께 증시 부양에 대한 의도가 다분한 만큼 트럼프는 이번 빅컷을 좋지 않은 쪽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선 주자들의 의견 자체, 기조 자체로서 이미 이번 빅컷에 대한 의미가 확정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 FOMC에서도 또 빅컷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0.25 인하 가능성 그리고 빅컷 가능성 약 반반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연속 빅컷이 나온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유동성 또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기다 중요한 건 지금 연준의 의지 그리고 태도, 이것과 이 금리 인하가 동일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현재 정권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자산시장 부양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선이 있던 해 9월 10월이 좋지 않았죠. 이번 대선 11월 5일인데 그래서 이 9월 10월 달 좋지 않았다는 이 통계적 사실, 특히 9월보다 10월이 더 안 좋았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9월 달 마이너스 2%대 10월은 정말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5% 사이. 9월보다 10월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이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여기부터 9월이었죠. 이렇게 반등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락장으로 연결되는, 경기 침체가 오면서 폭락이 나오는 이런 대세 하락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 맥점을 말씀드리고 실제 이런 자리는 레버리지 베팅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나가는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상승의 파동이다. 그럼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 자리, 좋은 매수 자리를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여기서 예상대로 일단 반등은 했습니다. 반등이 일어난 다음 일단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눌림 후에 상승하는 가능성, 사실 여기서 바로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조정이 일부라도 나왔다 가는 게 훨씬 증시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건전한 상승을 위한 부분이에요. 주가라는 건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동반하는 것이 그 다음 상승에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적정한 수준의 증시 하락은 이런 정도 추세 상단이나 하단 부근에서 리테스트 후에 상승,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사실 더 좋은 거는 여기서 지금 바로 나가는 건데
이 가능성이 사실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바로 나간다면 이 파동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최종 5파동 자체가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눌림 후에 가는 것이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형태의 시나리오다.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9월 말이죠. 일단 오늘 9월 23일인데 9월 말까지 눌리더라도 10월달 이후 사실 바로 가더라도 그렇고 바로 갈 경우에는 눌림이 좀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면 10월 초에 눌렸다가 다시 가든 아니면 9월달 중에 눌렸다가 9월 중 혹은 10월 초쯤에 반등이 나가든 어쨌든 10월 중에는 반등이 상승이 강하게 나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따라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면서 그 방법을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공부 차원으로 참고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실제 금리 인하가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 시기별 수익률을 보면 100일, 200일, 350일, 약 1년까지 자, 이 두 번을 제외하면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 이 두 번을 제외하면 증시가 다 올랐죠. 세 번은. 그럼 이 하락한 두 번이 언제냐? 바로 구조적 위기입니다. 초록색이 닷컴 버블, IT 버블, 그리고 빨간색은 글로벌 금융 위기예요. 이 두 번은 구조적 위기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나온 금리 인하였다. 당연히 경기 침체, 구조적 위기가 수반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하락하고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그 외에 증시가 올랐던 부분은 구조적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약 1년 뒤 중기적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증시는 올라갔다. 이 보라색은 19년도 금리 인하 이후의 상승장이었고요.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대외적인 변수였죠. 그 이후의 반등. 어쨌든 이런 변수가 있든 없든 금리 인하의 기본적인 개념 그 자체는 증시 우호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조적 위기가 아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우상향을 볼 수 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100 선물지수 분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분기라는 거는 3개월이죠. 1에서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금 이 봉은 7월에서 9월달 봉입니다. 이게 약 일주일 정도 있으면 마감이 되고 봉이 하나 새로 생기겠죠, 여기서. 그건 10월에서 12월, 올해의 마지막 캔들이다. 지금 봉 자체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빨간 색깔, 이게 음봉이었어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을 때. 여기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위로 올라타야 되고 그 마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봉 마감이 양봉 전환을 해서 520평까지 위로 올라타 있는 전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현재 봉 마감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설령 이게 약간 음봉으로 빠져서 이런 하락이 눌림이 나오면서 음봉 전환이 되더라도 이 5분기 이평선 위에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4분기 상승 추세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눌리더라도 올해 하반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폐원전 독점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20년짜리. 이게 미국에서 79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 원전이 다시 2028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 원전 1호기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경제성 때문에 중단됐다가 9년 만에 재가동.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AI 붐 때문에 현재 AI 인프라 굉장히 부족합니다. AI 관련 대기업, 여기서 인프라,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기타 스타트업들 이렇게 온기가 차례대로 옮아가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그 트렌드의 증시 확산 형태인데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그 과정으로 보인다.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이고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한 상태이고 특히 AI 빅테크들의 투자 열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특히나 이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과거 닷컴 버블 반도 안 됩니다. 지금 버블 붕괴를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형태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거는 경제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결 자체가 달라지는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변곡점을 넘어섰고 금리 인하, 유동성 축소에서 유동성 증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 유동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하지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번 본 혹은 그럴듯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보 혹은 뉴스 기사, 거기에 꽂히게 되면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다 튕겨냅니다. 그게 곧 나의 주관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게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적어도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깨지면 내가 생각을 바꿀 거야. 투자자에게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준은 견고해야 하지만 동시에 유동적으로 기준을 바꿀 수도 있는 유연함까지 동시에 갖춰야 된다. 투자가 굉장히 어렵죠. 남들과 대중과 반대로 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거겠죠. 결국 각자 도생의 시장이다.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꼭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